예. 특검 얘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돌이켜보면 꽤 긴박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하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의 이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천대유 소속이고 하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던 이 얘기를 조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오후 2시에 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 메시지를 냈고 그로부터 30분 뒤에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소식 저희 뉴스탑10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검찰의 김만배 씨 구속영장 초고속 청구를 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한 라인이 규축됐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누군가가 봤을 땐 의도적이라고 하고 누군가가 봤을 땐 그만큼 뭐 긴급히 수사하는 의지 아니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메시지와 이재명 지사의 국감 수용 메시지 그리고 김만배 씨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방송에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철저한 수사 촉구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아마도 이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 검찰은 못 찾았는데 눈치 없게 그걸 찾아버린 경찰에게 왜 그런 거 찾고 그러니 하는 질책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지사가 국감 수용 메시지를 밝힌 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화답하듯 떳떳하게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원 구성을 믿고 행안위에서 관련 자료 아무것도 제출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켜줄 것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아무도 불러주지 않겠죠. 이러한 방탄 국감, 꼼수 국감을 믿고 지금 마치 뭔가 본인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듯한 이 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 역시 우선은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의 선을 이재명 지사까지 올려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한번 그어보겠다, 마무리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닐까 싶어서 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어제의 흐름을 바라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유를 하셔서 김종욱 교수님께도 드릴게요. 정말 뭔가 기다렸다는 듯 작전하듯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뭐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얘기 안 할 때는 얘기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또 무슨 노림수가 있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교통정리랑 정리가 됩니까? 그 옛날 발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야당은 옛날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특검 합의 뭐 대통령이 지시하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하는 거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검찰과 경찰의 최종 책임자예요. 공권력에. 정적 중립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근데 이런 지시도 하지 않고 특검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통령 스스로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사태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계속 야당이 주장하는 게 맥락이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특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계속 제기하고 특검을 받지 않으면 뭔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검 논의 들어가잖아요. 제가 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규모, 범위, 특별검사 누구로 할 거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국민은 계속 의혹만 쌓이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오히려 야당이 이런 상황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럼 대통령의 입으로 특검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이 그럼 오케이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정치는 올바르지 않은 정치다.
정쟁을 위한 특검을 활용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선이 끝나고 이틀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장동 철저 수사요. 여야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검경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은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뒷배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란 생각이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의 늑장 수사 지시, 하명 수사 없는 나라 만들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지는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에 선을 그은 거라고 했어요. 정미호 의원이 판단하셨을 때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정말 특검 안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까? 일단 대통령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메시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검찰을 향해서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특검을 거부한 건 맞는데, 지금 제가 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찰의 태도예요. 그거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영장 청구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었나?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이 김만배 씨거든요. 그럼 보통은 돈을 준 사람부터 먼저 구속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돈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돈 받은 사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돈 준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면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부터 구속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던졌는데 그거에서 던졌다 안 던졌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가짜 뉴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나중에 경찰이 그걸 찾으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연 검찰에서 의지가 있느냐,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게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순간 특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이 사건을 완벽하게 다 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지금 이 국면에서 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조간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고 이제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뽑아야죠.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낸 메시지의 핵심은 철저가 아니라 신속하고 그 조속. 예, 여기에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계속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검찰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 또 일련의 조치들이 나온 걸 보면은 이게 혹시 구속된 유용규 씨, 그다음에 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 그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남욱 씨, 그다음에 녹취록을 제시한 정영학 씨, 이 선에서 혹시 수사를 끝내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왜냐하면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말은 신속 조속히 철저 수사라고 했는데 행동을 뭘 했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 그 이재명 지사 만날 거야, 날짜를 협의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는 검찰이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만나는구나, 대통령 후보하고 현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구나, 그럼 신속하게 수사하라. 거기에서 메시지를 검찰이 읽을 때는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샅샅이 드러낸다, 이런 메시지를 받기는 어려운 거죠. 예. 어제 처음 열린 공수처 국감에서도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얘기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몰아준 배임행위를 저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죠? 고발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관할이 없다고 그래서.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대납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이건 경제지사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희에게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없는데. 언제 공수처가 고소고발 작성 받아서 수사를 합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 인력 좀 늘려주시면 저희가 좀. 이거 검사 한 명이면 수사관들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공수처는 폐지해야 돼요, 이런 거.
예. 장평호관님, 저희가 관할이 없다고 그래서라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이 야당 의원 질문에 돌아왔거든요. 김진욱 공수처장 못 본 사이 참 많이 뻔뻔해졌네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 조사 들어가고 뭐 손준성 검사가 관여했다 안 했다 조사 들어갈 때 언제 뭐 고발장 접수되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수사하느냐는 언론의 물음에 공수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론이 보도 많이 하고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서 수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관심은 그때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했던 언론 보도와 국민 관심보다 적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 국민이 대장동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기득권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이 카르텔은 이런 식으로 수천억을 쉽게 해먹는구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장 접수된 것이 없어서 이 수사를 못한다는 건 변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성의 없는 변명이고요. 경기도 지사 시절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치르면서 재벌 총수 못지않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그런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니까 최소 수십억 원 가까운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막대한 시장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수십억이 좋게 되는 변호사비 누가 내준 겁니까? 혹시나 화천대유나 천안홍인에서 내준 건 아닌지 그 부분을 당연히 공수처가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탓을 하고 고소고발장 접수된 거 없다고 말하고 법 개정에서 사람도 뽑아달라고 말하는 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저분이 공수처장인지 아니면 능수능란한 정치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예. 오늘 장혜철 평론가님 작심하고 뭐 뻔뻔 혹은 짜고 치는 모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시각이니까 제가 순화는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여론조사 하나를 만나볼 텐데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절반이 넘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 3월까지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확실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장희철 평론가 말씀하신 것 누가 내준 거 아닌가 추정으로 수사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정확한 사실 관계 기초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저 표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의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이 지금 국민 여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민심의 부분적 지표겠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증거다 또는 수사 착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과거에 고발사주 문제가 나왔을 때 여론조사 했어요. 특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국민에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국민들은 어떤 실체적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상당히 도덕적인 판단들을 하고 거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일 날 19일 날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도의적 책임, 인사와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에게 이 두 가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8일, 20일 날 소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설명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 얘기와 대장동 의혹 관련된 여기 보신 이 여론조사 얘기까지 저희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여러 이슈들은 여기서 정리했는데요.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당연히 있는 얘기죠. 오늘 민주당 당무 얘기를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